안녕하세요. 줄리스의 줄리입니다. 네, 어느덧 10월이 시작됐고요. 10월 하면 다들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 엄마표 영어 얘기를 하면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이 원서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10년 정도 체교가 엄마표 영어를 해오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질문 두 가지를 제가 꼽아보면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책을 읽어주셨어요? 이제 이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얼마나 많이 읽어주셨어요? 이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 두 번째 질문 얼마나 많이 읽어줬느냐에 대한 한번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저희 아이가 거의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책을 읽어줬던 엄마였기 때문에 정말 그 세월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벌써 10년이 지나고 아이가 벌써 11살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이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요 나이 때 유아기 때는 내가 책을 얼마나 읽어줬지? 늘 기억 속에서는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고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제가 아프거나 아이가 아픈 날에도 심지어 뭐 어디 저 멀리 여행을 갈 때도 저는 아이 그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책 가방을 따로 싸서 막 다녔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어준 거는 사실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늘 나는 책을 많이 읽어줬어. 하루에 몇 시간씩 읽어준 것 같아. 이제 이런 기억은 있지만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여러분들께 이 원서 추천을 계속 좀 해드리다 보니까 내 아이가 뭐 한 4세, 5세 요때는 어떤 책을 읽었었고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읽었지? 또 조금 지나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얘가 어떤 책을 읽었었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가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저의 그 기록 노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노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노트를 제가 다시 꺼내보게 됐고 정말 이렇게 기록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새삼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 기록 노트를 왜 쓰게 됐으며 안에 내용들도 좀 일부 공유를 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꺼내봤고요. 네, 먼저 제가 이렇게 노트를 좀 나열해서 살짝 보여드리면 지금까지 한 총 5권 정도 지금 제가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첫 번째 제가 기록했던 이 노트북이 이제 이건데 사실 기록은 2016년부터 이제 했지만 사실 저는 그 전에도 이제 거의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책을 읽어주고 있어서 벌써 한 3, 4년 동안은 책을 쭉 읽어오던 중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긴 한데 도대체 이게 수치로 하면 양이 어느 정도일까? 정말 그래서 그 숫자적으로 제가 너무 궁금해서 1년 정도만 한번 기록을 정확하게 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년을 일단 우선 기록을 이렇게 하게 돼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때 보면 제가 이제 한글책 반틈, 이제 영어책 반틈 이렇게 해서 한 1년간을 대충 어느 정도로 내가 얘한테 책을 읽어주고 있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스스로 궁금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2016년 끝났을 때 봤더니 한글책은 내가 1년에 1630권 정도 읽어줬구나. 그리고 영어책은 2600권을 읽어줬구나. 이제 요렇게 요렇게 계산이 되는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1년 정도 기록을 하고 일단 멈췄어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기는 사실 아이 키우면서 하기가 이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기록은 일단 했었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읽는구나 하고 제가 1년 정도 하고 일단 멈췄어요. 이렇게 기록은. 그리고 더 이상 이제 2017년 3월 정도까지 하고는 기록을 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이 두 번째 기록부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까먹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냐면 2018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때부터는 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 기록을 하겠다라는 그 어떤 저의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저 이거 정말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얼핏 보시면 제가 이제 이 기록을 왜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 이제 각오가 막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아이가 한 2017년 그 나이 때까지 한 2000권의 영어책을 읽어줘 왔고 하면서 뭐 지금까지 보고 있는 DVD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2018년 1월 24일부터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시작하게 돼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정말 매일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구성은 흘려듣기 얼마 했는지, 집중듣기, 책 읽기, 또 기타는 또 책 관련해서 어떤 걸 했는지 적혀 있고요. 뭐 흘려듣기 같은 경우는 여기 30분, 뭐 집중듣기는 뭐 5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랜만에 봤더니 정확하게 애가 몇 살 때 어떤 책으로 이제 한 고비를 넘겼고, 그 당시 어떤 책을 좀 힘들어 했고, 집중 듣기는 어떤 날은 뭐 얼마나 했고, 이런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자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적기를 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같이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제가 저희 아이 그 집중 듣기를 시작했던 거는 이제 7살, 만 한 6살 정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5분 정도부터 해서 정말 매일매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좀 흐르다 보면은 이렇게 45분씩 이제 집중 듣기가 됐던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 가다가. 그래서 제가 빅 히트라고 이제 적어 놓은 것 같네요. 이제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한 만 6세일 때인데 아직까지 제가 대부분 읽어주고 있고, 아이가 이제 조금씩 읽기 독립을 해 나가던 과정이라 사실 이건 거의 이제 제가 읽어준 건데, 아이가 가끔 혼자서 읽은 책이 있으면 제가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David read by himself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기록을 했죠. 요런 책들이 간간히 이제 아이가 혼자서 읽을 수 있었던 책이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 읽어줬다라는 이제 그런 게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록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언제 몇 살 때 해리포터를 처음 읽게 됐는지에 대한 그 증거도 이제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더라고요. 대충 뭐 1학년 때였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더니 그 7살 후반 때 만 6세일 때 이제 해리포터를 처음 이제 애가 읽게 된 거예요. 그때 집중 듣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원서 읽을 때 우리 엄마들 아이들 해리포터 읽는다 하면 굉장히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for the first time이라고 저도 좀 이렇게 되게 상기되어 있는 이 흔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추억도 돋는데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요번에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날 이제 이어서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이제 아이가 만 7살일 때 기록했다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3월 6일,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1학년일 때 3월 달에 여기 지금 요 new라고 되어 있으면서 The Land of Stories라고 되어 있는데, 이 Land of Stories는 정말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했었고,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이건 나중에 따로 읽었는데 정말 너무 어른인 저희가 봐도 이 판타지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 정말 여기 엄마들하고 같이 한번 그 영어 원서 읽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랜드 오브 스토리 너무 제가 강추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또 좀 의미 있는 부분을 제가 여기 몇 개 표시했는데 한번 볼까요? 또 어떤 게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했는지. 네, 이때 보면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1학년일 때인데, 여기 이제 집중 듣기를 60분 한 날도 있어서 제가 이게 정말 잘했구나. 이제 이건 해리포터이네요. 네, 해리포터를 이제 60분 동안 집중 듣기 했다라는 그런 날도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지금 해리포터부터 뭐 또 랜드 오브 스토리라든지 이제 그런 그 두꺼운 좀 판타지를 1학년 그때부터 이제 막 재밌게 읽다 보니까 펄시 잭슨을 지금 1학년 8월 달부터 이렇게 좀 읽게 되는데, 진짜 이때 저희 아이 1, 2학년 때 그 펄시 잭슨의 사랑이 진짜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뭐 반복을 얼마나 많이 해서 읽었는지도 모르고, 이제 어느 순간 가서 제가 이제 펄시 잭슨 진짜 그만 좀 읽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약간 강제적으로라도 그만 읽으라고 해야 할 정도로 저희 아이가 정말 펄시 잭슨을 1, 2학년 때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런 기록도 되어 있고, 제가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때가 지금 8월 달이니까 저희 아이 여름방학이었을 텐데 일본 여행을 갔었던 것 같아요. 이때 일본 여행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여행을 가든 뭐 시부모님 집, 뭐 친정 어디를 가든 저는 아이 책은 무조건 이렇게 따로 싸서 다녔고, 이렇게 해외여행을 갈 때도 정말 저희 아이 책을 따로 싸서 다닐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이 여행 중에도 저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책을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아이가 읽기도 하고, 근데 뭐 여행을 다니는 중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이제 돌아와서 밤에 책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숙소 돌아와서 밤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여행 가서도 이렇게 책을 읽었다라는 그 기록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2019년이 끝나는 이게 그 연말이 되면 제가 이제 한 해 얼마나 읽었는지 이제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2019년 끝나는 경우에는 제가 1821권을 영어책으로 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쭉 책 기록을 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한 노트를 기반으로 얼마나 많이 읽어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드리면, 제가 저희 아이 만 4세 때부터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1년에 한글책 같은 경우는 만 4세 때
책에 1630권, 영어책은 2600권 이렇게 1년에 읽어준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해 때는 제가 이제 기록을 하지 않아서 기록이 없고 2018년도 그러니까 만 6세 때 기준으로는 한글 책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제 영어책 같은 경우는 2100권 정도 1년에 이제 읽어준 걸로 보이네요. 그 만 4세 때 비해서는 500권이 줄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점점 글밥이 책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아기 때보다 아마 글은 늘었는데 이제 책 권수로는 그렇게 준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해인 만 7세 때는 영어책 1821권 정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이인데 그 정도 읽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 8세 기준일 때는 1년에 영어책 한 1168권 정도 이제 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때쯤 되면 제가 읽어주는 책보다 이제 아이가 스스로 혼자 읽은 그 책 권수가 훨씬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챕터북을 넘어선 뭐 해리포터라든지 펄시 잭슨이라든지 이제 그런 책들을 이때 아이가 한참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제 권수로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아까 만 4세 때는 2600권이었는데 지금 만 8세 보면 1168권을 이제 1년에 읽은 건데 이제 막 거의 두꺼운 소설들을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 이제 2021년 이제 작년에 한 해를 얼마나 읽었나 봤더니 1년에 한 300권 정도 읽었는데 그 전에는 아이가 읽은 책 중에 그림책도 껴있고 챕터북도 있고 예전보다 이제 소설도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 그런 다양한 장르들이 섞여 있는데 이제 정말 작년 한 해로만 놓고 보면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소설책 위주로 읽다 보니까 1년에 한 300권 정도 읽은 거로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이제 이 정도로 아이가 지금까지 읽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이 읽어주셨어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요약하다 보니까 정말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이제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넘어가고 이러면 정말 그 유치원 시절 대비 뭔가 아이의 그 일상이 아무리 사교육을 안 한다고 해도 그전처럼 책 읽을 시간이 원껏 안 난다라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만 4세 때 보면 정말 영어책을 2600권 이렇게 읽을 수 있었지만 물론 그때는 대부분 그림책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보면 아이가 뭐 학교 숙제라는 것도 없는 나이죠. 또 딱히 뭔가 하고 있는 사교육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유치원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정말 그 전날 밤에 애가 책을 너무 읽고 싶어서 막 책을 읽다가 아침에 늦잠 자서 또 유치원을 지각한다고 했을 땐 뭐 크게 그렇게 문제될 건 사실 없기 때문에 정말 이때만큼 책을 원껏 정말 읽을 수 있을 때가 또 없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확실히 아이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교 숙제도 더 나오고 또 그 외에 또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책 읽을 시간은 사교육을 안 하더라도 자꾸 준다라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어머님들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특히 이제 유치부, 영유아 시기를 키우고 있으시면 이때가 진짜 피크구나. 책 읽어주기에 정말 피크구나. 이걸 이제 딱 깨달으시고 정말 책을 재밌게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자꾸 책을 함께 즐겁게 읽어주셔야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서 비록 본인의 삶이 좀 바빠지더라도 그래도 자기 전에 뭔가 책을 자꾸 보려고 하고 그 습관이 남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도 책을 많이 안 읽어주고 이렇게 흘러오다 보면 아이가 고학년이 되어 있을 때는 가뜩이나 할 것들이 많잖아요. 뭐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학원 숙제도 있고 본인 또 놀기도 놀아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가 자꾸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그날 책을 안 읽으면 좀 허전하고 이런 느낌이 아이가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이가 어릴 때 책을 좀 많이 읽어주시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이렇게 제가 기록한 노트들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게 뭐 안에 내용이 뭐 별거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 안에 내용을 그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비밀 노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처음에 이 노트를 이제 기록하게 됐던 이유는 제일 처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 정말 1년에 얼마나 많은 책을 내가 아이에게 읽어주고 있지? 이제 그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고 이 두 번째 기록부터는 제가 이제 영어책 위주로 좀 꼼꼼하게 적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저희 아이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좀 전쯤에 이제 엄마들이 대부분 예비 초등학교 엄마로서 좀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잠순의 그 공부법 책을 읽으면서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이제 엄마표 영어 또 그 체교가 하신 엄마들에게 아이가 이제 책을 독서를 매일매일 읽는 것을 좀 그 일지로 남기는 걸 되게 추천한 그런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는데 굉장히 설득이 가더라고요. 이게 하루하루 그 기록을 남겨놓으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혹시 어떤 학교에 진학하게 될 때 뭐 자기 소개서라든지 또 어떤 자기 인터뷰를 할 때 또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증거가 이렇게 남으니까요. 또 그렇게 활용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그 잠순의 책에서 또 팁을 얻었고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어쨌든 사교육하지 않고 이렇게 체육과로만 이렇게 흘러왔을 때 그 시기별로 어떤 책을 읽었고, 또 시간을 어떻게 했고, 또 이 책은 좀 애가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넘겼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있으면 이게 참 두고두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좋은 팁도 되고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마음을 먹고 제대로 이제 해서 오늘까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저번에 한 1, 2년 전쯤에 마침 또 지진에 대한, 한국에 막 지진이 좀 있어서 지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있으면서 항상 무슨 자연재해가 있을 때 바로 집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 가방을 비상백 같은 거를 이제 싸놔야 된다, 이제 이런 게 그 유행처럼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탈출 가방 안에 이 독서 일지를 챙겨 넣을 정도로, 그래서 저한테는 이 지금 기록 노트가 너무 이제 애착도 가고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정말 너무 소중한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해왔던 경험들 중에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고 너무 좋다는 것들은 제가 아낌없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 정말 공유해드리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더 아이와 집에서 즐겁게 그 책으로 추억과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갖고 있는 그 경험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나눠드리고 싶고요. 원서 소개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경험들, 이런 거 제가 지금 아낌없이 막 풀어드리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엄마의 어떤 실천력, 실행력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육아 정보부터 해서 정말 그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이미 대부분 정보에 있어서는 다 박사급의 어떤 수준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그런 고급 정보들을 들었어도 결국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그게 정보를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 사실 더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뭐 원서 책이라든지 아니면 저만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보시고 정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행동으로 꼭 옮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과 함께 제가 또 마지막으로는 이 원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이미 좀 영상이 많이 길어진 것 같으니까 오늘 준비한 책들 다 소개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좀 짤막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책은요, 그림책인데 이 Why라는 이 책 제가 정말 너무 강추드릴게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아이나 어른의 각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되고 이해가 너무너무 되기 좋은 그런 아이와 어른의 어떤 특성을 잘 다루고 있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뭔가 모르게 굉장히 재밌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밥 먹기 전에 지금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와 라든지 아니면 지금 잘 시간이야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바로 네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 왜 지금 손 씻어야 되는데 왜 지금 잠자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잘 묻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의 어떤 특성을 이 작가가 굉장히 잘 간파해서 아이와 어른의 입장에서 이 책을 썼는데 정말 재밌어요. 좀 어쩜 이렇게 이 평범할 것 같은 그런 이 아이와 어른의 관계를 참 이렇게 잘 썼는지 정말 이 책은 저나 저희 아이가 읽을 때마다 재밌고 그 한 3, 4살부터 해서 뭐 5, 6살 그때 한참 많이 읽었지만 요즘 최근에 이걸 다시 읽어줘도 너무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은 정말 강추드릴게요. 정말 너무 좋은 책으로 생각되고요. 안에 대충 그림이나 글밥은 이 정도니까 읽어주시기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정말 너무 강추드립니다. 저 이 책 정말 저나 저희 아이 너무 사랑하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제클린 윌슨 작가의 이 챕터북들인데요. 사실 그 아이가 이제 픽처북 그리고 리더스북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챕터 단계에 오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참 재밌는 책을 찾아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가 약간 책에 대한 취향도 좀 어느 정도 생겼고 또 무엇보다 이제 한참 그림이 많다가 이제 챕터북 하면 그림이 많이 줄고 글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흥미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 때문에 챕터에서는 책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제클린 윌슨 작가 같은 경우는 이미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이미 성인이 된 그 원어민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에 이 제클린 윌슨 책을 읽으면서 자란 그 원어민들이 많고 원어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그 작가의 시리즈들, 책들은 그 챕터북을 읽어야 하는 그 나이 때 아이들에게 추천해주기 정말 너무 좋은 책이라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요. 안에 글자, 그림 구성은 한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챕터북을 읽는 나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런 갱지에 어떤 흑백에 이런 거에 좀 아이가 조금 거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안에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챕터북 단계에서는 이 제클 윌슨 책도 제가 강력 추천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한 10년 가까이 책육아 엄마표 영어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두 가지 질문, 어떤 책을 읽어주세요? 또 얼마나 많이 읽어주셨나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또 제 생각과 경험을 여러분들께도 공유하고 싶었고요. 오늘도 제 얘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도 엄마표 영어에 대한 꿀팁과 또 원서 소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